같은 경우는 1년에 꼭 한 번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린다는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 감기에 안 걸리려면은 사실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을 자주 씻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예를 들어 손잡이라던가 아니면은 화장실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버스에 있는 그런 기둥들, 지하철 기둥들 그런 것들을 만지고 나면은 집에 오셔가지고 손을 꼭 씻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 손을 씻지 않고 코나 입 주변을 만지게 되면 그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치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감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마스크잖아요. 이 마스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마스크를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마스크 이제 아주 촘촘하고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이제 쓰고 다니신 분이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그렇게 해서 막기는 참 힘들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침방울들이 동동동 떠다니다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스크로 인해서 숨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온도도 비교적 따뜻하고 습도도 비교적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괜찮은 공기가 이제 호흡기 주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거나 혹은 너무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감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게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에 대해 가지고는 막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의사, 치과의사분들 다 모두 간호사분들도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 환자분한테 없는 것도 이제 막고 다른 사람이 걸린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접촉하게 됐을 때 나도 막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이제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은 10세 미만의 아동이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만 8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감기에 대한 통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10대 같은 경우도 한 4만 7천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감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상 나이대 같은 경우 한 3만 2천 명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감기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80세 이상 되면 또 고령이기 때문에 또 쉽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이제 10대 미만 특히 이제 10세 미만은 훨씬 더 대단히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10대들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내가 튼튼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막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 면역과 집단 면역이 있어요. 말씀 잘하셨지만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 집단 면역 자체가 올라가면은 집단의 힘으로 사실 내가 막아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나한테 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통로들을 다른 예방 접종을 맞은 다른 사람들이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집단 면역이 높은 이제 사회에 내가 속해 있을수록 감기나 독감에 훨씬 더 덜 걸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위생도 좋고 개인 면역이 좋으면은 그것도 이제 감염의 기회가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덜 걸리겠죠. 감기하고 독감 얘기에서 조금 더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걸리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목을 기준으로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좀 낮은 온도, 한 32도에서 활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코나 상기도 쪽에서 주로 일어나고 코 점막에서도 이제 막 콧물이 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한 36도에서 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 부분, 그러니까 이 기관지나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돼서 아주 기침도 많이 나고 고열도 나고 그다음에 온몸도 아프고 이렇게 이 밑에 증상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목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부분, 코나 이제 인후부 쪽이 주로 많다면 감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 밑에 쪽에서 막 기침도 심하게 나고 열도 나고 통증도 있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독감에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 면역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제 나이가 어리실수록 독감 예방 접종 꼭 맞으시고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거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범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증상만 가지고는 아마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려움증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통증에 대한 또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자극이 되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피곤해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거는 아마 양약의 어떤 그 특정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으면 피곤해지는 것들, 이 모든 걸 다 증상을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혹은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그 질환이 좀 의심이 됩니다. 보통 그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6주를 기준으로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특발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자극원이 있는 두드러기 이렇게 병명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러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체표 쪽에서 아주 상부, 그러니까 진피 상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있으면 그걸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는데 가려움증이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다면은 그건 또 두드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증상을 다 종합해 보면은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 그러니까 이 두드러기만 가지고 일단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과 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정도가 내원을 하고요. 그중에서 한 50% 정도는 20에서 40대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걸리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비록 이제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께서는 조금 20대 40대가 아니라 조금 더 고령이긴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걸리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나만 걸리는 질환이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흔한 질환 중에 하나니까 편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한동안 꽤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 잘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음식 말고도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음식 말고도 우리 몸에 이제 접촉하는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접촉한다는 게 이제 당연히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몸에 붙어지는 것들 이제 제일 최근에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니켈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게 되면은 그 단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부에 접촉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땀이 나면은 이제 그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땀 나는 부분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또 나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이 두드러기가 일어나는데요. 그 두드러기의 종류에 따라서 두드러기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옆에 나온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게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섞이게 돼서 뭘 먹으면은 이제 올라오는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특징적으로 뭐 땅콩 알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물질들이 나한테 안 맞으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의료인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이제 점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범위를 좁혀 나가도 사실은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30%밖에 안 되고요. 70에서 90% 정도는 원인을 결국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다면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의료인과 상담하면서 이 가능성이 되는 범위를 좁혀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범 원장님, 또 이 밖에 식이요법과 함께 받으면 좋은 치료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뭐니 해도 이제 한방 그러면은 한약 그리고 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약들 같은 경우에도 꽤 이제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좋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좀 떠오르는 처방이라고 하면 정전감 이지탕이라는 거라 아니면 바나백출 천마탕, 상면백출산 이런 이제 좀 유명하고 또 그다음에 한의사들이 넓게 잘 쓰고 있는 이런 한약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또 위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침 치료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한의원에서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